안녕하십니까, 정인태입니다. 사이비 종교 비판했다고 2억 4,8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판단인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. 대한민국이 지금 사이비 종교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들은 돈이 많은 거예요. 신도들을 계속 쪼여가지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헌금을 받아내니까,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죠. 또 심지어는 뭐 종말이 온다, 멸망한다 뭐 이러면서 이 세상에 재산이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서 계속 헌금을 강요하게 되고, 또는 뭐 새 예루살렘을 짓겠다, 뭐 내가 천국으로 보내주겠다,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니까 돈이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비 종교일수록 이 사이비 종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이 인들이 아주 잘 발전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억울한 마음에 뭐 글도 쓰고, 그리고 또 뭐 1인 시위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은 이 사이비 종교들이 변호사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들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서민들은 겁을 먹게 되는 거죠. 법 틀막이 되는 거죠. 법으로 그냥 틀어 막아버리는, 그러다 보니까 취하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요. 자, 여기 보게 되면은 이 한 종교에서 이 교주에 대한 의혹, 명예훼손으로 봉쇄해선 안 된다,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판, 이 교주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비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시켜버린 그러한 사례가 나왔고요. 또 한 사례를 보게 되면은 재산을 갈취하고 가정 파탄, 이혼 조장했다, 대법원은 명예훼손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. 그래서 11조를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 재산을 갈취했으며, 그리고 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남편을 마귀로 가르쳐 이혼과 가정 파탄을 조장했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고, 전도를 안 하면 저주받고 이 땅의 가족은 가짜이며 하늘 가족만이 진짜라고 가르쳐 가정 파탄을 조장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교회는 2억 4,8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결국에는 대법원은 명예훼손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. 이 중요한 것은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. 심지어는 사입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한 교회에 대해서 이 사이비 종교다, 사기꾼이다 등의 단어를 써가면서 이 교주를 비판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 교회는 명예훼손에 당한다 하면서 1억 8,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이비, 종교 사기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. 사실 뭐 종말이 온다 그러고 안 왔고, 이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교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,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기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. 참 이거 기가 막힌 일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. 대한민국의 이 사이비 종교, 이거 법으로 규제를 못하면은 국민들에게 계속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. 유치원 때부터 알려야 돼요. 그래서 지금은 이 사이비 종교들이 봉사한답시고 많이 또 국민들에게 다가갑니다. 뭐 무료급식한다, 무슨 뭐 봉사한다. 근데 알고 보면은 교주가 아니라 신도들이 하는 거예요. 신도들이 고생하는 거예요, 사실. 그리고 계속 그 명예는 교주들이 따먹는 거죠.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사이비 종교, 그리고 사이비 종교를 옹호하는 그러한 변호사나 법무법인들, 우리 국민들이 이거 심판해야 된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물론 뭐 사이비 교주라도 억울한 면이 있다, 진실에 어긋나는 억울한 면이 있다 그러면 변호를 해줘야 되지만,
그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다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천원의 기적을 통해서 저 거짓 신인을 비판하려고 했었더니 그리고 심판하려고 했었더니 뭐 6명을 고소고발을 했죠. 근데 법원에서는 변호사 3명이 3명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고소고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무혐의, 경찰선에서 그냥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결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법틀막을 하는 거예요. 법틀막.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, 이번에 김호중 사태도 보게 되면은 검찰총장 직무대행 변호사를 내세워가지고 그 앞에 방탄하는 걸 보십시오. 나는 그 변호사도 창피함을 느껴야 된다. 그리고 변호사들 스스로도 판사는 판사만 하게 해달라, 검사는 검사만 하게 해달라,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게 해달라, 이렇게 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 어제 판사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법원장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재판장에 나갔다. 그 후배 판사들이 그 재판할 때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는 판사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? 또 검찰총장 출신이 변호사로 나섰다.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제대로 검사를 수사를 할 수 있느냐? 요즘에는 또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많아요. 그러면은 경찰 수사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경찰 출신 변호사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경찰 고위급이었다. 그러면은 그 경찰들이 수사 과정에서 눈치를 안 보겠냐라는 것입니다. 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. 대한민국처럼 학연, 혈연, 지연 마구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. 얼마나 심각한 그러한 문제인가라는 것이죠.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법, 사법 체계부터 완전히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. 그리고 황금만능주의,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. 돈을 위해서라면은 뭐 판사의 명예든 검사의 명예든 변호사들이 명예를 가지고 있나,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. 또 뭐 경찰들도 경찰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있나, 돈 받고 그냥 나쁜 짓 하는 경찰들, 또 뇌물 받는 그런 공직자들,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? 심지어는 대학교 교수들도 뇌물 받고 그러면서 입시 비리를 저지른 자들도 있죠. 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사이비 종교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가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많은 개혁이 필요한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.